저번 1편에 이어서 분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트레이싱을 하면 이 부분, 코를 만나게 돼요. 이 부분이 1편 처음 부분에 살펴봤던 안티 디버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는 스칼라 하이드라는 그 플러그인 사용해서 안티 디버깅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Anti-Core Information Process라는 이 AP 함수에 체크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AP 함수를 이용해서 안티-디버깅을 검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콜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콜 부분에 가시면 Z-Core Information Process라는 AP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정보 중에 어떤 필드 값을 사용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함수거든요. 그 중에 디버깅 중일 때 값이 변하는 필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안티 디버깅을 구현하는 원리인데 그 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 7번째 떨어진 위치에는 프로세스 디버그 폴트,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곳에는 프로세스 디버그 오브젝트 핸들, 마지막으로 1F에 떨어진 곳에서는 프로세스 디버그 프래그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디버깅 중일 때 각각 다른 값을 가지는데 그걸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1F가 보이죠? 1F는 프로세스 디버그 프래그스라는 값을 이제 가져와요. 그 값은 여기 스택 창에 보시면 세 번째 위치한 곳에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저희는 안티 디버깅을 우회를 하려면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아닌 값이 들어가야 디버깅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저희는 지금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플러그인이 그 값을 알아서 바꿔줍니다. 결국은 0이 아닌 값이 들어가서 디버깅이 아니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Z-Core Information Process를 호출하고 있고 1, 2에 떨어진 위치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1, 2는 프로세스 디버그 오브젝트 핸들입니다. 여기서는 값이 0이 돼야 디버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덤프를 뜨고 진행을 하면 0이 값이 들어가죠. 플러그인이 알아서 바꿔줘서 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고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서 우회가 저희는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스냅샷도 찍을게요. 내려가 보시면 이 함수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 즉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입력한 커맨드 라인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악성 코드가 강제로 종료가 되나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으므로 여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트레이싱을 하시다 보면 이 fs라는 레지스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ECX 값은 지금 30이거든요. 그래서 fs 레지스터의 30만큼 떨어진 곳은 PEB 구조체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PEB 구조체
그 다음 줄 같은 경우에는 이 PEB 구조체의 두 번째 필드 값을 가져오고 0이랑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being debugged라는 그 필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중일 때는 이 being debugked가 1로 세팅이 돼요. 현재 0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디버깅 중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있죠. 현재 이것도 저희 플러그인에 보시면 이 PEB 구조체의 being debugked가 이제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0으로 채워줍니다. 원래 1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플러그인 때문에 0으로 세팅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안티 디버깅 그리고 디버깅에 대한 검사였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악성 행위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스냅샷을 여기서도 끌도록 할게요. 여기서 의미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주요 악성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 프로세스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1편에서 봤듯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을 저희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겁니다. 기존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했던 버추얼 룩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플레이 누르게 되면 한 15초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슬립 함수가 지금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슬립 함수 때문에 약간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실행된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 아프리카 TV 설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행위이므로 이제 종료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추게 되는데, 그래서 run to user 코드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데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그 창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프로세스를 실행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현재 악성 코드 아래 보시면 자식 프로세스가 일시 중지 상태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시 중지로 만들었던 소리는 여기에 악성 코드를 인젝션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인젝션을 한다는 소리예요. 저희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공유 메모리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공유 메모리를 사용해서 인젝션하는 기법이에요. 악성 코드하고 그 다음에 타겟이 되는 프로세스가 이 공유 메모리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매핑 작업이라고 하는데, 매핑이 된 후에 악성 코드가 공유 메모리의 악성 행위라는 코드를 인젝션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타겟도 공유 메모리 갖고 있으므로 그 인젝션된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정지된 상태인 자식 프로세스, 즉 타겟 프로세스를 공유 메모리로 실행시키게끔 EIP 리스트 있죠? EIP 리스트를 공유 메모리로 바꾸고 empty region thread를 실행해서 실행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행이 된 순간 인젝션된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저희는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하나를 짚어보고 할게요. 프로세스 해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고 이 자식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 탭을 가보시면 이 자식 프로세스 메모리가 보입니다. 40000이라는 주소에 그 실행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공유 메모리 인젝션을 하게 되면 먼저 이 4000이라는 데이터를 없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000이라는 주소에 공유 메모리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 ZW unmap view of section이라는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지금 걸렸죠. 그리고 스탯 창을 잘 보시면 두 번째가 그 메모리를 해제시킬 그 PID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4000이고, 그 다음에 PID는 핸들스를 보시면 574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돼요. 574가 여기서는 OBC죠. OBC를 집진수로 바꾸면 1468입니다. 1468은 여기네요. 자식 프로세스 아이디랑 일치를 하죠.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에 40000 주소를 해제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일단 해제를 하시고 런투 유저 코드를 가시면 NT unmap view of section을 호출한 곳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해커에서 자식 프로세스 메모리를 보시면 40번째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진 주소에 공유 메모리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저희 보시면 이 타겟의 40번째가 사라졌고, 이 사라진 공간에 공유 메모리를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공유 메모리를 만들어야겠죠?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작업을 볼게요.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함수는 anti-create sectio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nti-create section을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멈추게 돼요. 공유 메모리를 먼저 악성 코드를 현재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클릭을 하시고 이 핸들스라는 탭에 가시면 이 섹션이라는 이 타입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anti-create 섹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 섹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run to user 코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섹션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grant access예요. 이 섹션에 대한 권한인데 full control,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전부 다 부여된 상태로 섹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쓰기 권한이 있는 거는 악성 코드를 넣기 위해서 있는 거고, 실행 권한은 악성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부여가 되었어요. 현재 공유 메모리를 만든 상태고, 이제 남은 작업은 이 공유 메모리를 연결, 매핑시키고 공유 메모리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매핑은 anti-map view of section을 사용해서 매핑시키고 총 2번 일어나죠. 악성 코드 연결, 그 다음에 타겟의 연결, 이 2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anti-map view of section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해볼게요. 스탯 창을 보시면 두 번째가 이 섹션에 대한 핸들 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프로세스에 연결시킬지 프로세스 아이디를 넣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278로 되는데, 이게 섹션, 아까 생성된 섹션을 보면 278이라는 핸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FFF는 자기 자신이에요. 현재 그림 보면 악성 코드 자기 자신에게 공유 메모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자식 프로세스 연결시키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574는 아까 계산했었는데 146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468 자식 프로세스에 이 섹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run to user 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연결이 자식 프로세스에 되었고, 메모리 탭에 가보시면 없었던 40만 번째가 생겼죠.
이제 이 40만 번지의 지금 데이터가 비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이제 쓸 겁니다. 쓰는 작업은 여기서 일단 하기 전에 스냅샷을 찍을게요. 여기서 트레이싱을 보시면 RET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MOV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콜 부분이 있는데, 이 콜 부분에서 데이터가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 부분까지 진입을 하고, 스택 창 첫 번째를 보시면 3F8000이 보이거든요. 이쪽이 덤프를 뜨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악성 코드에 연결된 그 공유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데이터가 써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지나가면 MZ로 보이는 데이터가 써지게 돼요. 그 다음에 UPX가 보이는 거 봐서는 UPX로 패킹된 하나의 악성 코드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만 번째, 자식 프로세스 40만 번째를 보면 똑같이 여기 공유 메모리 써졌으니까, 즉 악성 코드 입장에서 공유 메모리가 써졌으니까 타겟 프로세스 입장에서도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X32 DBG에 있는 이 메모리 덤프랑 그 다음에 프로세서에 있는 데이터랑 같은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파일로 떠볼게요. 파일로 뜨기 위해서는 메모리 맵, 그 다음에 덤프 메모리 to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UPX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웹 연결까지 끝났고 삽입까지 끝났으니까, 데이터 삽입까지 끝났으니까 anti-region thread라는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즉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렸죠. 그 다음에 이 run to usual 코드를 누르게 되면 자식 프로세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UPS 패킹되어 있어서 카리눅스의 UPS가 기본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UPX 명령어로 저는 이걸 푼 상태예요. 이걸 푼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현재 이렇게 풀리게 된 파일을 DTD20로 보면 UPX가 풀렸고, 임포트를 보면 커널 32DL 하나만 있네요. 그리고 약간 많은 함수들, API 함수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저 여기서 분석이 막히긴 했는데, 이것 자체도 안에서 진짜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행 중에 그걸 복화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분석하려고 이 X32DBG에 넣고 그 복화되는 부분 찾으려고 했는데, X32DBG를 디버깅 한 순간 컴퓨터가 거의 먹통이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샌드박스를 약간 의존을 했습니다. 여기 캠프 샌드박스라고 있는데,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언패킹이나 아니면 복화 작업이 일어날 경우에 그 경우를 따로 파일로 추출을 해줘요. 제 프로세스 덤프를 보면 이 쉘코드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고 그 부분을 파일로 추출을 해줍니다. 쉘코드에 대한 의미는 여기에 언팩 쉘코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덤프스를 보면 이 다운로드 집이나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아이다로 열어봤거든요. 아이다로 열시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게 되는데 Shift F12를 누르게 되면 문자열이 나오게 돼요. 현재 작업 중이네요. 스크롤 압박이 약간 심한데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키보드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이걸로 봐서는 키 로깅 기능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약간 명령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따라가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네요. 그래프 오버뷰를 보면 상당한 많은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명령어에 따라서 실행되는 곳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격자에게 명령어를 전달을 받아서 지금 실행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원본을 받아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현재 전에 공개자 서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한데, 공개자 서버가 있다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렌트로 유포되었던 악성 코드 분석이 끝났습니다.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안티 디버깅과 그 다음에 공유 메모리 인젝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공유 메모리 인젝션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므로 그 패턴을 아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